지금 써둔 원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판을 하지 못했어요. 우선 출판을 하게 되면 마케팅이라는 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 책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출판 후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제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민을 써주셨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지금 써둔 원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판을 하지 못했어요. 우선 출판을 하게 되면 마케팅이라는 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 책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왜냐면은 심지어 이런 대형 출판사들도 책이 나오면은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책을 쓰고 나면, 개인적으로 책을 쓰고 나면 내 책을 어딘가에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과연 마케팅 방법이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이렇게 좀 막막하셔서 제게 질문을 주셨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련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힌트, 작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좀 생뚱맞긴 하죠. 연예인 무명 시절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시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예인인데 지금 무명이에요. 앨범이 나오긴 했는데 이 앨범을 사실상 많이 알리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임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무명 시절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 행사든지 그리고 라디오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내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들 다니잖아요. 그런 논리와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 무명 시절처럼 내 책을 알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다양한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이러한 노력, 저는 흔히 좀 비속어로 얘기하자면 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약간 노가다 작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이런 온라인 채널들, 페이스북이나 예를 들면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도 내 채널 말고도 다른 분들의 채널도 있을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플랫폼에 내 지금 책을 노출시키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고 우리가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책을 뭔가 알리려고 정말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뭔가 브랜드 컨텐츠, 홍보 이런 컨텐츠를 차라리 그냥 많이 만들고 그냥 배포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내가 왜 책까지 쓰고 더 또 책에 대한 홍보 작업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평상시에 뭔가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이런 행동들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성 친구한테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여러분들 사실 기분이 어떤가요? 실제로 편지를 읽으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많이 아끼고 나를 존중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이거를 더 우리가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책은 연애 편지처럼 한 사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설득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칼럼이나 영상, 사진, 오디오 같은 이러한 콘텐츠로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책이라는 거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내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그런 파워가 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책이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량의 분량으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소책자 전자책, 이 책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설득하는 힘을 기르는 브랜딩 책쓰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연구하고 배우시면은 훨씬 더 이 설득하는데 훨씬 더 좋은 책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 좋은 건 알겠고 일정 부분의 노가다도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정말 이게 전부란 말일까? 조금 더 좋은, 더 정말 효과적인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의 팁을 알려드리면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시로 자꾸 연예인 예시를 들긴 하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이돌인데 무대를 쓰는데 두 가지의 무대가 있어요. 가요 무대가 있고 하나는 인기 가요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돌인데 가요 무대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기 가요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타겟층을 좀 정확하게 하는 길이지 않을까? 타겟층이 있는 곳에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요 무대 10번 출연하는 것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차라리 인기가요 같은 이런 비슷한 무대를 10번 서는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여행에 관련한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어느 카페에서 홍보를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까? 애기 엄마들이 모여있는 맘카페에 홍보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은 이 여행자 카페에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행에 관련한 책을 출판을 했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까?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행자 카페에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하시겠죠. 물론 맘카페 여행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조금 더 효율성을 따지자고 한다면 내 책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는 게 조금은 효율적일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은 드리진 못하지만 많이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에 내 컨텐츠와 그리고 내 책에 관련한 홍보를 마케팅을 하는 것이 필요는 해요. 그렇게 노력을 일정 부분에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가미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책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명확한 타겟이 모여있는 그 플랫폼을 위주로 홍보 전략을 펼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 기본적으로는 이 책이 누구에게 읽혀졌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이런 나의 주요 타겟이 있을 거예요. 그 타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연령대로 나누던지 혹은 뭐 직업적으로 나누던지 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의 주요 타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나의 주요 타깃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내가 그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을 찾아서 그곳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제가 뭐 말했던 부분이나 혹은 그 외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